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호발 지식산업센터 3탄 들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안 찍을 수가 없는데요. 맘못으라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정말 너무 큽니다. 산업 하나 없는 곳에 공장형 오피스를 저토록 공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과연 얼마나 입주해 있을지 강발과 함께 가보입시다. 엄청납니다. 미사 강변에만 거대한 지산 빌딩이 5개가 나래비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지산은 스카이폴리스라는 건물이고요. 호실수가 오피스, 상가 다 포함해서 1964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스케일이고요. 연면적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넓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웃긴 게 여기 분양가가 18평에 2억 3,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기초적인 시설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 그리고 간단한 치수 정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허실을 구별시켜 놓고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일반 상가처럼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요. 생활, 숙박이 안 됩니다. 그냥 오피스죠. 대신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지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연기 같은 게 조금만 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떡 같은 거나 아니면 역 같은 거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을지. 근데 또 박상 이거는 좀 기계 들여놔도 될란지는 또 모르겠네요. 근데 박상 튕길 때 그 펑 하면서 박상이 튀어나와도 소리가 대단할 텐데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역시 커피점이나 옷가게 또는 창의적인 것은 조금 유튜브 사무실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유튜브 하지만 주로 야외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 없고 또 편집도 집에서 하면 되는 거고 딱히 이런 곳에서 돈을 저렇게 들어가면서 입주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 분양가, 저 임대료를 주고 유지하려면 구독자가 최소한 한 100만원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모르겠네요. 쩌양 정도 되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지산이지 순 그냥 소규모 자영업을 위한 공간인데요. 완전한 백지로 된 공간을 1억이나 3억까지 받고 팔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편합니다. 지산을 팔아먹는 저런 입장에서는 너무 사는 게 편합니다. 너무 부럽군요. 이런 물건도 사는 사람들은 또 무슨 계획인지. 자, 오피스텔은 그나마 이해가 좀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최소한 잘 데가 없고 이럴 때 비는 피할 집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좀 엎드려는 있자 이런 생각으로 버티기라도 가능한데 여기 지사는 영위하는 사업이 조금만 안 돼서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먹고 잘 수 있는 집으로는 도저히 못 씁니다. 용도 변경도 상당히 엄격해서 웬만해서는 안 해줍니다. 복층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지산이 공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나가고 입주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당연히 마피를 고려해도 비쌉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산이 난립을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틈새 시장을 찾아 나선 결과 가세 혜택도 있고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당시에 상당히 많았던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 지산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런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좀 신선한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당시 금리가 낮았다 보니 은행권에서 대출해 줄 때 분양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또 금리는 2, 3%대의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즉 저금리에 취해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좀 부족한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금리를 기준으로 지산의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텐데 그것이 지난 3년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현재는 거의 7%까지 오르면서 임대를 놔도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 매달 자신의 돈으로 오히려 월세를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마저도 현재는 사실상 임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텅텅 그야말로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저금리로 올려놨다가 금리를 갑자기 올려서 돈을 회수하고 있는 저런 은행 같은 금융회사와 지자체 이런 것을 보면은 건설사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지산을 유난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는 나대지를 팔아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대지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클 뿐더러 주거지 인근의 산업단지는 규제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규제도 피할 수 있고 나대지도 활용하고 또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인근 환경을 좀 쌈박하고 화려하게 현대식 건물로 들어차게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반발도 피하고 오히려 더 환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산도 명목상으로는 공장인데 정상적인 공장은 당연히 공업지역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지산도 공장으로 분류되지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아주 교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공장이 1도 없는 한 개 정도는 있겠죠. 서울 근교에 생뚱맞게 이렇게 많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남 여기는 유독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허락을 해서 계속해서 저 옆으로 올라선 지산 시리즈들을 틈나는 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 깊게 부동산을 살펴봐야 하는지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산, 뭔가 혁신을 추구하는 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보시면 혁신은 1도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혁신 없고 지산에 지식산업 없습니다. 전부 기존의 식당, 카페, 옷가게, 전문직 사무실 이 정도로 끝입니다. 뭔가 소규모 창업의 공간 이런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계십니다. 여기에는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자영업만 있고 유리로 둘러쳐진 점포만 줄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차라리 기존의 점포라도 좀 많이 채워져 있던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지산은 호실이 1900개인데 이제 어떻게 여기를 다 채워나갈 것인지 그 당시 허가를 내줬던 관계자들과 그것을 기획했던 정부 부처 똑똑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 당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정도로 많은 지산의 공급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했는지 그 당시 정권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